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를 투자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컴퓨터 GPU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GPU와 그 연산 구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컴퓨터의 학습을 목적으로 반도체 전기 회로를 디자인합니다. 여기서 GPU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여 결과값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연산 장치를 말합니다. 창립일은요, 1993년 4월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999년 1월 22일입니다. 대표자는 젠슨 황이라는 분이시고요. 이거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 비디오 게임 관련 제품의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주가 318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만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2016년 이후로 실적이 가파른 성장을 하더니 2020년 7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인텔을 넘어서게 이릅니다. 이는 반도체 회사로는 TSMC와 삼성전자에 이은 3위가 되고요. 미국 내 회사 가운데는 1위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의 GPU 프로세서 공급을 위한 협약을 테슬라, 아우디, 벤츠와 체결하며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를 누르고 다시 반도체 패권에 도전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요, 202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935조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여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현금으로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만약에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증여자라고 하는 거는요, 재산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그걸 수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홈택스를 검색을 하시고요. 네, 로그인을 하십니다. 이럴 때는 그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기준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를 클릭을 합니다. 이게 전 컴퓨터로 홈택스로 들어가서 했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하는 분들은 화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화면을 또 띄워드리고요. 정기 신고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여자, 수증자,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쭉 이제 뭐 입력을 하면요, 거기 보면 증여자와의 관계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 조회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쭉 화면이 뜨고요. 거기 보면 직계 비속이 있고 직계 존속이 있어요. 직계 비속이라는 건 나로부터 아래, 그러니까 내 자녀나 손주 말을 하는 거고요. 직계 존속이라는 건 나로부터 위에, 나의 부모, 뭐 조부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저희 아이한테 증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를 클릭을 합니다. 2번 클릭을 따닥 누르면요, 그 칸에 증여자와의 관계 그 칸에 자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증여 재산의 구분은 일반, 증여 재산의 종류는 현금,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은 현금, 시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가 가액에 증여금을 입력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에서 직계 존비속이 나옵니다. 거기를 그 칸에 증여금과 같은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가 0원인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 밑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실 때 한꺼번에 이제 큰 금액을 증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달 일정량을 증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증여할 때마다 매달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게 조금 불편한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육아 정기금 증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앞으로 계속 주겠다라는 그런 거고, 그거는 처음에 날짜를 입력할 때 최초 지급일을 날짜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제출 서류들이요. 그러니까 자녀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 상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그리고 출금 내역, 부모가 자녀에게 입금해준 그 내역,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내역,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서류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모을 때요, 세무서에 직접 전화도 해봤거든요. 저희 지역 세무서에 몇 번 전화했는데 좀 달라요. 이게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르고, 제가 좀 전화 자주 해서 혹시나 좀 눈치가 보여서 아예 다른 지역 세무서에도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는 또 달라요. 제출하는 서류가. 그래서 여하튼 그냥 기본 이렇게 하시고, 아까 그 유기 정기금 증여를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뭘 하나 추가하시냐면 현금 증여 계약서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 그 양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작성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제출을 하냐면요, 그 컴퓨터 화면에 보면 그 신고 부속 증빙 서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해서 쭉 이제 서류들을 이제 그 첨부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한을 넘겼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내는 거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내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귀찮게 이런 신고를 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 명의 통장이 부모의 차명 계좌가 될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자녀가 이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살 경우 국세청에서 이제 자금 소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증여 신고 내용만 딱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데 자녀가 그거를 다 그냥 용돈, 정말 한 달 뭐 버스비나 뭐 간식 이렇게 사 먹는데 다 써버리면 굳이 증여세 이렇게 신고할 필요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 돈이 나중에 이제 불어날,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그런 돈이다 그러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불어나기 전에 그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이제 공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미성년은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자산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세 신고하는 건 몰랐다가 자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이제 불씨가 돼서 늘었어요. 그러면 그걸 신고하게 되면 는 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요거 읽어요. 파이탄의 도구들.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에 좋은 내용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하라.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빠르고 흥미롭게 이뤄낸 사람들을 찾아라.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 히어로들, 기업가, 억만장자 등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놀랍죠? 왠지 성공하고 그런 분들은 완벽한 분들일 것 같잖아요.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위안이 많이 됐어요. 대단하신 분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결점이 많다라는 거, 그분들은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성공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동행자 분들도 자신의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셔서 좋은 성과들 이뤄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 아끼고 절약해서 주식수를 많이 늘려가고 그것이 불어나는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주식 생활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갈수록 더 윤택해지는 그런 분들 되실 겁니다. 그럼 주말이에요. 또 푹 쉬시고요. 재충전 하세요. 저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